밤하늘이 완벽히 어둡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게 바로 황도광인데 우주 먼지가 햇빛을 반사해서 생기는 거예요. 해 뜨기 전 가짜 여명처럼 보이는데 정말 신기하죠? 이 빛은 태양 주위에서 삼각형 모양으로 뻗어나와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이 빛은 사실 하늘 전체에 퍼져 있답니다. 달빛이나 도심의 불빛 때문에 잘 안 보일 뿐이죠. 그런데 이 빛의 진짜 정체는 바로 우주 먼지예요. 태양계에 거대한 팬케이크 모양의 먼지구름이 있다고 해요. 이 먼지구름이 황도면을 따라 펼쳐져 있죠. 먼지 크기는 머리카락보다 작은 1300 마이크로미터래요. 파이어니어 10호와 헬리오스 탐사선이 이걸 발견했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최근 주노 탐사선이 발견한 이 먼지의 출처가 화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죠. 화성에서 온 먼지가 지구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화성의 잔해가 우리 밤하늘을 밝히고 있는 거네요. 황도광은 지구 궤도에서 목성 궤도까지 넓게 퍼져 있어요. 매일 밤 우리가 보는 희미한 빛이 사실은 행성의 조각들이라니. 우주는 정말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죠. 이 작은 먼지들이 수십 년간 우리에게 존재감을 드러냈다는 사실. 당신은 오늘 밤 하늘을 보며 무엇을 상상할 건가요? 우주엔 상상하기 힘든 항해 기술이 있어요. 바로 태양돛이라는 건데요. 햇빛이 거대한 돛을 밀어 우주선을 움직여요. 바람에 돛담배가 가든 말이죠. 햇빛이 압력을 가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시죠? 놀랍게도 1960년대부터 실제 우주선 궤도 계산에 쓰여왔어요. 화성 가는 우주선은 태양 압력 때문에 수천 킬로미터나 경로가 바뀐대요. 이걸 이용해 우주를 항해하자는 아이디어가 바로 태양돛이죠. 2010년 이카로스, 2019년 라이트세일 -2가 실제로 이걸로 우주를 날았어요. 연료 없이 빛으로만 간다니 정말 무서운 기술이죠. 연료도 없고 움직이는 부품도 거의 없어 고장이 덜 나고요. 수십 년간 우주를 날아다닐 초장수 우주선이 탄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햇빛 대신 레이저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보다 훨씬 강한 추진력으로 더 빠르게 날 수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지구에서 레이저를 쏴서 다른 별로 우주선을 보내는 거예요. 이 기술로 우주 저 멀리 있는 행성까지 엄청난 속도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인류는 정말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술이 있다면 우주는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닐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발전이 마냥 좋기만 한 걸까요? 미지의 존재와 마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무서워져요.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우주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준비되셨나요? 다이아몬드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보석이죠. 그런데 우주에서는 흔한 돌멩이보다 많다는 사실 아세요? 지구 밖 다이아몬드는 상상 초월이에요. 어떤 건 고작 2000개의 탄소 원자로 이루어졌대요. 이런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는 운석에서 엄청 많이 발견돼요. 놀랍게도 일부는 태양계가 생기기도 전에 별에서 만들어졌죠. 수십억 년 전 우주 탄생과 함께 한 보석인 거예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얼음 거대 행성 우라늄과 해왕성을 보세요. 강한 압력 때문에 메탄이 엄청난 양의 다이아몬드로 변한대요. 상상이 안 되시죠? 행성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덮여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태양계의 어떤 행성들은 거의 순수한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아는 다이아몬드 행성 위를 걷는다는 건 어떤 느낌일까요? 다이아몬드는 별 안에서도 발견돼요. 말 그대로 별의 심장이죠. 어쩌면 다이아몬드는 우주에서 가장 먼저 생긴 광물일 수도 있대요. 우리 태양계보다 훨씬 오래된 시간부터 존재했다니. 이 우주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너무나 압도적이고 무서워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한낱 작은 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죠. 밤하늘의 별들이 사실은 다이아몬드를 품은 거대한 보석 상자라면요. 우주 어딘가에는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는 행성도 있겠죠. 당신이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이제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명왕성에 착륙하면 영하 230도의 지옥을 맛보게 돼요. 그런데 이 얼음 행성에서 온도가 갑자기 치솟는 구간이 있답니다. 지표면은 영하 230도 정도인데요. 고도 30km쯤 올라가면 영하 163도로 급상승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범은 대기에 희미하게 존재하는 메탄가스예요. 메탄이 온실 효과로 열을 가두는 거죠. 지구 대기압의 1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희박한 대기인데도 말이죠. 주로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 메탄과 일산화탄소가 소량 섞여 있어요. 이 가스들은 명왕성 표면에 얼음이 증발해서 생겨요. 놀랍게도 명왕성 대기에는 층을 이룬 헤이즈가 존재해요. 고에너지 복사선 때문에 무거운 화합물이 만들어진 거죠. 명왕성은 해왕성 바깥 천체 중 유일하게 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가장 비슷하다는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 대기도 이와 비슷하죠. 하지만 화성 대기와도 어떤 면에선 닮아 있어요. 이 대기는 공전과 자전 특성 때문에 계절 변화가 극심하답니다. 그 변화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이 2015년에 근접 관측으로 밝혀냈죠. 우리가 아는 우주는 정말 경이롭고 동시에 무서워요. 명왕성 대기처럼 우주는 아직도 미스터리 투성이네요. 우주에서 소행성 샘플을 가져온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이건 단순한 탐사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죠. 일본 JAXA 하야부사 2가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2014년에 발사돼 무려 4년 뒤 소행성 류구에 도착했죠. 류구는 그냥 돌덩이가 아니에요. 태양계 초기 비밀을 간직한 행성이죠. 1년 반 동안 류구 표면을 탐사하며 샘플을 채취했어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착륙선이 아닌 작은 로버들이. 이 로버들은 류구의 환경과 지질학적 정보를 분석했죠. 그리고 2020년 마침내 샘플과 함께 지구로 귀환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죠. 우주에서 물질을 가져온다니. 상상이 안 되시죠? 우리 손으로 별의 조각을 만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션이 2031년까지 연장됐죠. 다음 목표는 1998 KY26이라는 작고 빠르게 회전하는 소행성이에요. 이 소행성은 자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착륙이 훨씬 어렵다고 해요. 이건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는 도전이죠. 그저 경외심이 들 뿐이에요.
우주는 아름답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을 품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행성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압도되죠. 하야부사 2는 그 경계를 허무는 작은 희망의 빛 같아요.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려는 이 끊임없는 노력이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과연 이 넓은 우주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우주 어딘가에 우리와 너무나 닮은 지구가 또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그걸 직접 볼 수조차 없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별은 행성보다 10억 배나 밝아요. 마치 손전등 옆에 먼지처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기발한 간접 방법으로 행성을 찾아냅니다. 가장 흔한 건 시선속도법, 별의 흔들림을 보는 거예요. 행성의 중력 때문에 별이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채 춤추는 것 같죠. 다음은 통과법.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빛이 어두워져요.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걸로 행성 크기까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우주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중력 렌즈 현상. 이게 좀 무서운 거예요. 행성이 뒤쪽 별의 빛을 휘게 만들어서 순간적으로 밝아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행성이 시공간을 왜곡하는 거죠. 우주에는 상상 이상의 것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수많은 행성이 그저 흔적으로만 존재를 알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아직 우주의 극히 일부만 이해하고 있을 뿐이죠. 이 모든 방법으로도 직접 본 행성은 거의 없다는 게 섬뜩하지 않나요? 우주가 너무 넓어서 우리가 발견한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그림자를 쫓고 있을 뿐입니다. 과연 다음엔 어떤 경이로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우주 초기에 블랙홀이 있었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이게 바로 원시 블랙홀인데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1966년 젤도비치와 노비코프가 제안했고 1971년 스티븐 호킹이 연구했어요. 이 블랙홀들은 별이 터져 생긴 게 아니라 빅뱅 직후 물질 붕괴로 생겼대요. 별도 없던 시절에 블랙홀이라니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크기도 우리가 아는 블랙홀보다 훨씬 다양하다네요. 원시 블랙홀이 중요한 이유, 바로 암흑물질 위 주성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JWST 이 가설을 뒷받침했어요. JWST가 발견한 초기 거대 은하들, 그 미스터리를 설명하려니 원시 블랙홀이 그 씨앗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는 우리가 알던 우주 역사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은하 중심의 거대 블랙홀도 원시 블랙홀의 후예일지도 몰라요.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밤하늘을 볼 때마다 원시 블랙홀을 떠올려보세요. 소름 돋지 않나요? 우주 초기에 이미 이렇게 강력한 존재들이 있었다니. 우리 은하 중심의 거대 블랙홀도 혹시 원시 블랙홀의 후예일까요? 우주가 시작될 때부터 이미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존재구나 싶어요.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우주의 비밀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놀라워요. 밤하늘을 볼 때마다 원시 블랙홀을 떠올려보세요. 소름 돋지 않나요? 금성 대기를 알면 우주가 정말 무섭고도 아름답다는 걸 깨닫게 돼요. 표면 온도는 467도, 압력은 지구 바다 900m 아래와 같다고 해요. 정말 무서운 건 두꺼운 황산 구름이 행성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거죠. 지구에선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라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대기는 96% 이산화탄소, 5% 질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구보다 훨씬 밀도가 높고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금성 대기는 초고속 자전을 한다는 거죠. 행성 자체는 243일에 한 바퀴 도는데 대기는 4일 만에 한 바퀴를 돌아요. 지구의 가장 빠른 바람보다 60배 빠른 시속 360km 이상이라니 놀랍죠. 상상해보세요. 시속 360km의 바람이 행성 전체를 휩쓸고 있는 거예요. 이 거대한 공기의 흐름이 금성을 감싸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워요. 지상에서는 바람이 시속 10km 정도로 줄어들지만 그래도 엄청난 속도죠. 최근 파커 태양 탐사선이 적외선으로 표면 촬영에 성공했어요. 이전에는 레이더로만 알던 지형을 눈으로 확인한 거죠. 이게 바로 우주의 신비예요. 아름답지만 동시에 압도적이기도 하죠. 지구와 너무 다른 환경이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 경외감을 줍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행성이 있다는 게 놀라워요. 금성의 이 독특한 대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요. 우주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우주의 비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주가 얼마나 경이로운지 아시나요? 달의 중력 지도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나사의 그레일 임무는 달의 내부 구조를 밝혀내는데 상상 이상이었죠. 그레일은 EBB와 플로우라는 멋진 이름의 작은 탐사선 두 대였어요. 2011년 9월 10일 이 둘은 델타-E 로켓에 실려 우주로 향했죠. EBB는 9분 후, 플로우는 8분 뒤 로켓에서 분리됐어요. 그리고 25시간 시차를 두고 거의 동시에 달에 도착했죠. 2011년 12월 31일 첫 탐사선이 달 궤도에 진입했어요. 새해 첫날인 2012년 1월 1일 플로우도 합류했고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이 탐사선들은 달의 중력장을 아주 섬세하게 매핑했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달의 내부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했거든요. 중력의 미세한 변화로 달 속 비밀을 알아냈다는 게 소름 돋지 않나요? 달의 중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이내믹해요. 이 데이터로 달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새롭게 이해하게 됐죠. 하지만 이 놀라운 임무는 1년 만에 끝이 났어요. 2012년 12월 17일 두 탐사선은 달 표면에 충돌했죠. 달의 마지막 흔적을 남기고 장렬하게 임무를 마친 거예요. 이것은 그레일 임무의 끝이자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시작이었어요. 이 작은 탐사선들이 밝혀낸 우주의 진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우리가 달에 대해 얼마나 몰랐는지 깨닫게 하는 순간이죠.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될 거예요. 보이저 1호가 벌써 46년째 우주를 날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1977년 9월 5일 태양계 너머를 탐사하기 위해 발사된 탐사선이죠. 쌍둥이 보이저 2호보다 16일 늦게 출발했지만 훨씬 더 멀리 나아갔어요.
소름 돋게도 2026년 1월이면 지구에서 257억 킬로미터 밖에 있게 돼요. 상상하기 힘든 인류가 만든 가장 먼 물체입니다. 2026년 11월에는 지구에서 빛으로 하루 걸리는 거리에 도달할 예정이에요. 보이저 1호는 목성과 토성을 지나며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특히 토성의 위성 타이탄 탐사는 정말 대단했죠. 나사는 명왕성 대신 타이탄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타이탄에 두꺼운 대기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탐사선은 두 거대 행성의 날씨, 자기장, 고리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위성들을 생생한 이미지로 보여준 최초의 탐사선이죠. 2012년 8월 25일 보이저 1호는 태양풍 영역을 벗어나 인류 최초로 선간 공간으로 진입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상상해보세요. 태양계 밖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홀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태양조차 수많은 별 중 하나일 뿐인 곳으로 말이죠. 2년 뒤 심지어 태양의 코로나 질량 방출까지 겪었죠. 지구와의 통신은 아직 이어지지만 언젠가는 끊길 거예요. 인류의 꿈과 외로움을 싣고 끝없이 나아가는 보이저 1호. 과연 다음 세대에는 어떤 놀라운 소식을 전해줄까요?